하루책 듣기 주광현입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 장편소설 신 제1부 우리는 신. 오늘은 22페이지 9번째 단락에서 28페이지 12번째 단락 전까지 읽겠습니다. 9. 백과사전. 알지 못하는 것을 마주할 때의 두려움. 인간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을 대할 때 가장 큰 두려움을 느낀다. 그 미지의 것이 적대적인 존재일지라도 일단 정체가 밝혀지면 인간은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반면에 상대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 상상을 통해 두려움을 부풀리는 과정이 촉발된다. 그리하여 각자의 내면이 도사리고 있던 악마, 가장 고약하고 위험한 존재가 나타난다. 미지의 존재와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무의식이 지어내는 환상적인 괴물과 대면하는 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런 순간에 인간의 정신이 최고 수준으로 기능하는 뜻밖의 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럴 때 인간은 주의 깊고 명민해지며 자신의 감각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여 상대를 이해하려고 애쓴다. 그럼으로써 두려움을 다스리고 미처 몰랐던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미지의 존재는 인간을 자극시키기도 하고 매혹하기도 한다. 인간은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런 것과 대면하기를 바란다. 자신의 뇌가 미지의 것에 적응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아내는지 알아보고 싶은 것이다. 아직 이름이 붙어있지 않은 미지의 존재는 무엇이든 인류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유발할 수 있다. 에드몽 웰즈,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제5권. 10. 첫 만남. 비명은 절벽 위에서 들려왔다. 나는 절벽 쪽으로 내달린다. 무언가 나쁜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하고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이기도 한다. 나는 빠르게 돌진하여 가팔막을 기어오른다. 숨을 헐떡거리며 절벽 위에 다다라 보니 한 사람이 배를 깔고 엎드려 있다. 고대 로마인들이 입던 것과 같은 하얀 토가를 걸친 남자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서 등이 바닥에 닿게 눕힌다. 그의 옆구리가 불에 탔는지 아직 연기가 난다. 주름진 얼굴에는 흰 수염이 덥수룩하다. 그 모습에 자꾸 눈이 간다. 얼굴이 낯설지 않다. 소설책에서도 보았고 사전이나 백과사전에서도 본 적이 있는 얼굴이다. 아, 알겠다. 쥘 베른이다. 나는 침을 몇 번 삼켜 목을 조금 축인 뒤에 말문을 열었다. 선생님은... 오랜만에 말을 하려니 소리가 목에 걸린다. 남자는 넋이 나간 눈길로 나를 올려다보다가 내 팔을 움켜쥔다. 절대로 가지 말게. 저 위에 가면 안 돼. 어디를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더니 집게 손가락으로 안개가 자욱한 허공을 가리킨다. 그가 가리키는 곳을 눈으로 따라가 보니 산봉우리처럼 생긴 형체가 어렴풋하게 나타난다. 저 위에 가면 안 돼! 그는 떨고 있다. 내 손목을 그어쥔 그의 손가락에 더욱 힘이 들어간다. 그는 내 눈을 빤히 올려다보다가 내 어깨 너머의 한 지점으로 눈길을 돌린다. 얼굴에 극심한 공포의 기색이 어려있다. 그의 눈길을 따라 몸을 돌렸지만 보이는 것이라곤 안개의 너울에 반쯤 휩싸인 채 바람에 가만가만 흔들리는 야자나무들 뿐이다. 그때 어마어마한 위험이 닥칠 것을 예상하며 갑자기 다시 힘을 내기라도 한 것처럼 그가 벌떡 일어선다. 그러더니 절벽 가장자리로 달려가 허공으로 뛰어내리려 한다. 나는 급히 뒤따라가서 그의 몸이 기우뚱하기 직전에 한 손으로 그를 붙잡는다. 그는 몸부림을 친다. 내 소나귀에서 벗어나려고 나를 물어뜯기까지 한다. 나는 그의 발악을 견뎌내면서 다른 손으로 그의 토가를 움켜쥔다. 그는 나의 악착스러움에 놀라 잠시 나를 살펴보다가 쓸쓸한 미소를 지어 보인다. 그때 토가의 하얀 천이 푹 찢어진다. 나는 토가를 더욱 단단히 움켜쥔다. 하지만 이내 그의 몸이 젖은 모래에 부딪히는 둔중한 소리가 들려온다. 꼭 움켜진 내 손가락들 사이에 하얀 천 한 조각이 남아있다. 쥘 베르는 낭떠러지 아래에 마치 해체된 마리오네트처럼 널브러져 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쥘 베른을 그토록 공포에 떨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면서 그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을 눈으로 뒤져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야자나무 줄기들, 바람에 흔들리는 종려나무 잎들, 거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 안개, 그리고 멀리 산봉우리 같은 형체가 보일 뿐이다. 혹시 쥘 베른의 상상력이 너무 풍부해서 생긴 일은 아닐까? 자기가 상상한 것에 스스로 겁을 먹은 것은 아닐까? 나는 다시 절벽 아래로 허위허위 내려간다. 대기가 점점 더워지고 무거워진다. 해변에 다다라 보니 너무 놀랍게도 쥘 베른의 시신이 사라져버렸다. 모래에 남아있는 것이라곤 그의 몸이 널브러져 있던 자취와 그 옆에 갓 찍힌 말발굽 자국 비슷한 흔적뿐이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다시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기이한 일이 또 벌어진다. 위쪽에서 날갯짓 소리가 들리더니 안개에 쌓인 허공에서 느닷없이 새 한 마리가 나타나는 것이다. 새는 다른 데로 날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날개를 파닥거리며 내 얼굴 앞에서 제자리 비행을 한다. 날개가 달려서 새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눈앞에 두고 보니 새가 아니다. 젊은 여자의 미니어처에 모나크 나비처럼 생긴 커다란 날개를 달아놓은 모습이다. 파란 형광을 바라는 나비 날개에는 검은 돌기가 길게 나있다. 안녕? 내가 그렇게 인사를 건네자 나비 소녀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활기차게 날갯짓을 하며 나를 살펴본다. 커다란 초록색 눈과 죽은 깨가 인상적이다. 기다란 젓갈색 머리채는 풀을 엮어서 만든 끈으로 묶여 있다. 그녀는 내 양쪽 귀 주위에서 계속 파닥거리며 마치 생전 처음 보는 신기한 존재를 대하듯이 나를 요모조모 살핀다. 그러다가 나에게 미소를 짓는다. 나도 답례로 미소를 지어 보인다. 내가 말하면 알아듣나요? 그러자 나비소녀는 입을 벌리더니 자줏빛이 조금 도는 가늘고 뾰족한 혀를 리본처럼 펼친다. 그러더니 불타는 듯한 머리채를 상냥하게 흔든다. 하지만 내가 그녀의 얼굴 쪽으로 손가락을 내밀자 날개를 치며 도망간다. 나는 그녀를 뒤쫓아 달린다. 그러다가 뾰족한 돌뿌리에 걸려 벌러덩 낮아빠진다. 손목에 상처가 나서 몹시 아프다. 이 쓰라림은 눈에 짠물이 들어갔을 때의 따끔거림이나 허파에 공기가 부족할 때의 고통과는 사뭇 다르다. 손목에서 피가 흐른다. 나는 연분홍색 살갗에서 새빨간 피가 방울방울 솟아나는 것을 놀란 눈으로 바라본다. 그러고 보니 아프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를 잊고 있었다. 내가 인간이었을 때 육신이 고통을 겪었던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간다. 발톱이 살을 파고 들어와서 생긴 종기, 치통, 아구창, 신경염, 류머티즘. 그토록 많은 불행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어쩌면 그때는 아무런 고통도 없는 삶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고통을 견디는 게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순수한 정신으로 존재하는 것의 행복을 경험하고 난 뒤라 고통을 참고 견딜 수가 없다. 나비소녀는 안개에 휩싸인 커다란 나무들 쪽으로 사라져버렸다. 도대체 나는 어떤 세계에 당도한 것일까? 11. 백과사전. 만약 우주에 우리밖에 없다면? 어느 날 문득 이런 기이한 가정이 머리에 떠올랐다. 만약 우주에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우리밖에 없다면? 우리 중에서 가장 의심이 많은 사람들조차 막연하게나마 외계의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품고 있다. 그래서 지구의 지적 생명체인 우리 인류가 실패를 한다 해도 다른 지적 생명체들이 성공할 것이므로 우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그런 생각은 우리에게 안도감을 준다. 하지만 만약 우리밖에 없다면? 정말 우리밖에 없다면? 만약 무한한 우주 공간에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오로지 우리뿐이라면? 만약 우주의 모든 행성이 우리가 태양계에서 관찰할 수 있는 행성들처럼 유독가스를 내뿜는 마그마나 암석 덩어리로 되어 있고 너무 뜨겁거나 차가워서 생물이 살 수 없다면? 만약 지구의 경험은 우연의 일치가 겹치고 또 겹쳐서 일어난 너무나 특이한 현상이었을 뿐 다른 곳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라면?
만약 지구에 인류와 같은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이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었다면? 이런 가정들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 있다. 만약 우리가 실패한다면, 만약 우리가 우리 행성을 파괴한다면, 이제 핵무기나 오염 등으로 해서 그럴 위험성이 생겼다. 그 뒤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리라는 것이다. 우리가 사라지고 나면 다시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이 게임 오버가 되고 말리라는 얘기다.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가능성을 쥐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언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은 외계인의 존재를 믿는 것보다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우리를 얼마나 아찔하게 만드는 생각인가? 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책임감을 요구하는 가정인가? 우주에는 아마 우리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나면 더 이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보다 오래되고 이보다 우리를 불안케 하는 메시지가 또 있을까? 에드몽 웰즈,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제5권.